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15일 오전 11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베네수엘라 정도로 얕잡아 보고 공격을 했다가 수렁에 빠지면서 세계 경제를 일대 혼란으로 몰아붙이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도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 역사에 남을 만한 문명과 제국을 여러 번 건설한 사람들이고 나라입니다. 문명 그 자체입니다. 미국보다도 아마 수십 배 긴 역사를 가진 이란을 가볍게 보았다가 이제 중동이 불타고 있습니다. 금방 들어온 뉴스는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이란 계열의 민병대가 공격하는 바람에 이라크에 있는 미국인 철수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한국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5개 나라를 향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We'll be sending warships. 이어 우리는 이미 이란의 군사 능력을 100% 파괴했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크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의 어딘가에 드론 한두 대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대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략과 전술을 살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인위적인 재앙으로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여러 나라들이 이 지역에 함정을 보내 완전히 무력화된 국가가 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미국은 해안선을 집중적으로 폭격하고 이란의 배들을 계속해서 격침시킬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곧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고 안전하며 개방된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위 함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 함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도 들리고 기뢰를 깔았으면은 기뢰 제거 작전에 나가겠다는 뜻으로도 보이고 어쨌든 한국이 이제 청구서를 받게 생겼습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공식 성명에서 어젯밤 미군이 이란 원유 수출 핵심 기지인 하르그스에 대하여 대규모 정밀 타격을 실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타격으로 해군 기뢰 저장 시설, 미사일 저장 벙커, 기타 다수의 군사기지가 파괴됐다. 미군은 석유 인프라를 보존하면서 하르그섬 내 90개 이상의 이란 군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원유 유통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은 사용량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세계 석유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고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중간선거 전략도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깔았다면 이를 제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컨대 1991년 제1차 걸프전 때 연합군은 전쟁에서 이긴 후 쿠웨이트 연안에 이라크가 보수한
한 900개의 기뢰를 제거하는데 51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처럼 교전 중에 기뢰를 제거하는 데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희생자도 늘어날 것입니다. 미군은 월남전 중에 하이퐁 항구를 기뢰로 봉쇄한 적도 있고 한국전에서는 북한군이 원산만에 부술한 기뢰를 미군과 유엔군이 치우는데 많은 날들을 보내가지고 북진 계획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규군은 큰 타격을 받았으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작전은 혁명 수비대가 맡았는데 전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중 폭격에 대응하여 전장을 지금 넓혀가고 있습니다. 걸프 연안 산유국들의 석유 시설 및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면은 트럼프도 견디지 못할 것이란 계산입니다. 미국의 군사 중심 전략에 대응하는 일종의 정치 전쟁 개념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이런 작전에 대한 준비가 허술해가지고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막말을 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면서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고 장기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트럼프는 이란 군사력과 지도부를 무력화시킨 것을 자랑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일방적으로 전쟁을 끝낼 타이밍도 놓쳐버렸습니다.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을 확보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당초 전쟁의 목표로 했던 레짐 체인지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역사와 문화와 저력에 대한 이해 없이 들어갔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면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뿐 아니라 트럼프 개인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줄 것입니다. 전쟁은 시작하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이란과 레바논에서는 2,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만안 걸프 스테이츠, 만안 국가들의 군인 민간인 사망자는 한 100명 정도로 보입니다. 시설을 많이 부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데는 트럼프가 이긴 것 같지만은 전쟁의 성패는 최종적으로는 전쟁 의지에서 결정됩니다. 이란의 전쟁 의지는 오히려 강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란의 반정부적 여론도 미군의 학교 폭격, 지도부 암살 등으로 해서 애국적으로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인류사에 남을 위대한 문명과 세계 제국을 여러 차례 만든 이란을 베네수엘라 정도로 생각하고 공격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란이 트럼프의 정치적 무덤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은 중동에서 늘 시작은 장대했고 끝은 미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